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전 후보, 정계 은퇴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문화일보 단독 인터뷰였어요. 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게 진짜 물러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이 다시 부르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까? 일단 제가 국민의당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바른 이름을 쓰셨죠. 바른미래당. 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 간을 보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은퇴 간을 보기 시작한 거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이 따님 졸업식에 참석한다고 가버리셨죠. 낙선 사례 없이 가버리신 것부터 잠정 은퇴 간을 보는 그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 세 가지인데 일선이라는 표현. 일선. 국민이 소환할 때 소환하면 그다음에 다당제.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2선이나 3선에서는 서 있겠다라는 얘기겠고. 예전에 이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손학규 전 대표가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 정치 다시 하실 분이다. 정치 나처럼 정치 안 할 사람은 집에 있지 토굴 안 간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2선으로 택한 것이 유학을 이제 독일 쪽으로 아마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겠는데, 그러니까 다음 리더십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2선 혹은 2.5선 정도에 서 있겠다는 얘기겠고요. 잠깐만요. 4010번 쓰시는 분. 안성 사람입니다. 안성에서 이사라는 말을 들으신 사장님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진정 좀 시켜주세요. 안성에다 중개소 세우겠습니다. 청취율 5%만 올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소환하면 그 얘기는 좀 이제 이따 또 더 얘기가 되겠지만 국민이 소환하면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지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짠하고 좀 등장할 만한 국면, 그거는 현 정부가 뭔가 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다당제라는 거는 계속 지금 제3지대 영역에서 정치적인 구도를 세우고 그 영역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세웠는데 여전히 이제 본인이 좀 운신해야 할 폭은 남겨놓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 뜻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가장 모순은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제3지대를 획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봐요.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다당제라는 거 보통 이제 편의상 이념적으로 나누면 진보, 보수, 중도 혹은 보수 개혁 이렇게 있으면 그 혹은 좌파, 우파도 아닌 중도. 뭔가 이렇게 내가 정치하는 정치 기반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대 기득권 정당을 비난해요. 그럼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는 안 되고 제3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다당제가 나와요. 그런 논리에서.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다당제를 원하는 국민이 존재해야 다당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이 되게 중도 개혁 무당파층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은 건 그쪽이 아니라 호남이었다.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2014년 3월 26일 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고 새정치연합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일단 김한길 대표와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 제가 안철수 대표를 2번 만났어요. 대표하실 때. 만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름 정치 지형을 보고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층은 젊은 무당파층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고 진짜 새 정치를 하고 그러려면 대표님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당파층과 젊은 층 그 층이 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당신의 새 정치가 비로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참 좋은 얘기다. 예,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둘러서 다른 쪽에서 말이 오기를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문성근 전 대표에게 네. 답이 오기를 예. 그런 이제 무당파층이나 젊은 층에는 친노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사실 그 답을 들으면서 이분의 새정치는 형해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는 없어질 것이다. 점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항상 궁금한데 그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뭔가요? 그 새정치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새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였던 것 같아. 새정치. 새정치. 세력을 예, 안철수 전 대표 주특기가 손 잘 잡고요. 또 손 잘 놓으세요. 아니 항상 새정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맥락을 새로 어이로 하면 이해가 확 되는데 아이 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건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새정치고 그런데 새정치의 기반은 이제 국민의당 하시면서 호남을 하고 손을 잡고 네. 탈당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새롭지 않으면 새정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은 그 이른바 친노라 불리는 친문이라 불리는 지지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쪽은 이제 본인과 뭐 친노 지지 기반과는 좀 넘어올 수 없는 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올 수 없는 강에는 매립을 해서라도 자기 형태로 만들어야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좀 간척지로 생각하는 그 제3지대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재미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은 대부분 국민들이 일회용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내구재가 아니거든요. 계속 부활하는 정치인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어쨌든 뭐 양보를 했든 어쨌든 용도를 한번 우리가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그랬는데 2016년 총선 때 그 제3지대 정당으로 해서 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고 뭐 40석 가까운 정당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울었다가 그리고 뒤에 또 이런 제3지대 정당의 단점이 뭐냐면 평시에는 국민들이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 아니면 도해야 되는데 이 뭐지 이 개나 걸은 뭐지? 그래서 이제 실망하다가 그러다 또 2017년 대선에 보면 어쨌든 또 20%를 넘기는 또 유력한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20% 이상을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흔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누적되면은 뭐 대선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제3지대의 선거용 그런 중간지대 이용하는 데서는 뭐 상당히 그동안 좀 뭐 효과적인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정치 기간 동안에 당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합치기도 빠지기도 많이 했고. 근데 그 안철수 대표를 만난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2014년, 2015년 걸쳐. 2014년. 네. 2014년 3월 26일 날 새정치연합이 그래요. 만들어지거든요. 그 2014년 3월 그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이 이제 합당할 그 무렵에 한 원로 정치인에게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드디어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네, 먹었다. 예,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뭐 정당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 뭐 이런 기업 M&A 같은 그냥 안 어울리는 식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안 어울리는데 헤게모니 투쟁에 대해서 아주 뭐 먹었다가 소화 능력이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토해내셨죠. 토해낸 게 아니고 떠나가셨어요. 네, 안철수 대표 한번 모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간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옥측과 오해와 관련한 부분들을 직접 들어도 그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모셔봐서 제가 한번 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따라서 바른미래당 합류한 의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전에 대학교 삼지망까지 지원해 보셨던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삼지망까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삼지망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특이한 거 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평소 생각 못 해봤던.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많이 책하세요. 왜 우리를 두고 왜 미국을 가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지방선거에 나오실 정도에 되셨으면 예. 자기 정치를 그러니까 안철수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셨어야 되는 분들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그냥 같은 후보일 뿐이잖아요. 예. 그 후보는 알아서 그냥 자기 가는 거. 근데 좀 이분들 짠하긴 하지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행보에서 손을 잘 잡기도 하지만 손을 잘 놓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놓을 때 아주 미련 없이 그냥 뭐 뒤에서 내 욕을 하든 뭘 하든 당신이 필요 없어지면 저는 높습니다 하고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필요하면 다시 찾을 사람들이니까 지금 내가 잘 헤어지느냐 못 헤어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필요하느냐 못 필요 없냐가 중요하다. 뭐 그런 사고방식의 정치를 하셨으니까. 진짜 오너 마인드시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한마디만. 예. 저는 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거치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고 그 비대위원장이 과연 보수 통합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거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전 후보 정계 은퇴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문화일보 단독 인터뷰였어요. 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게 진짜 물러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국민이 다시 부르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까? 일단 제가 국민의당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바른 이름을 쓰셨죠. 바른미래당. 예. 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 간을 보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은퇴 간을 보기 시작한 거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이 따님 졸업식에 참석한다고 가버리셨죠. 낙선 사례 없이 가버리신 것부터 잠정 은퇴 간을 보는 그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 3가지인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일단 김한길 대표가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 제가 안철수 대표를 2번 만났어요. 대표하실 때. 예. 만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름 정치 지형을 보고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층은 젊은 무당파층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고 진짜 새 정치를 하고 그러려면 대표님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당파층과 젊은 층 그 층이 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당신의 새 정치가 비로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참 좋은 얘기다. 예, 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소환하면 그 얘기는 좀 이제 뭐 이따 또 더 얘기가 되겠지만 국민이 소환하면이란 표현에 담긴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지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짠하고 좀 등장할 만한 국면 그거는 현 정부가 뭔가 좀 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다당제라는 거는 계속 지금 제3지대 영역에서 정치적인 구도를 세우고 그 영역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세웠는데 여전히 이제 본인이 좀 운신해야 할 폭은 남겨놓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 뜻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가장 모순은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제3지대를 획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봐요. 말이 어렵습니다. 일선이라는 표현. 일선. 예. 국민이 소환할 때 소환하면 그다음에 다당제. 이 3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2선이나 3선에서는 서 있겠다라는 얘기겠고. 예. 네. 예전에 이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손학규 전 대표가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 정치 다시 하실 분이다. 네. 정치 나처럼 정치 안 할 사람은 집에 있지 토굴 안 간다. 그랬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2선으로 택한 것이 유학을 이제 독일 쪽으로 아마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겠는데, 그러니까 네. 다음 리더십을 대비하는 뭐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뭐 2선 혹은 뭐 2.5선 네. 정도에 서 있겠다는 얘기겠고요. 예, 잠깐만요. 네. 4010번 쓰시는 분. 안성 사람입니다. 안성에서 이사라는 말을 들으신 사장님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진정 좀 시켜주세요. 안성에다 중개소 세우겠습니다. 청취율 5%만 올려주시면. 어렵죠. 예. 이게 다당제라는 거 보통 이제 편의상 이념적으로 나누면 진보, 보수, 중도 혹은 보수 개혁 뭐 이렇게 있으면 네. 그 혹은 좌파 우파도 아닌 중도 네. 예, 뭔가 이렇게 내가 정치하는 정치 기반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양대 기득권 정당을 비난해요. 그럼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는 안 되고 제3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다당제가 나와요. 예. 그런 논리에서. 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다당제를 원하는 국민이 존재해야 다당제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이 되게 중도 개혁 무당파층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은 건 그쪽이 아니라 호남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2014년 3월 26일 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고 새정치연합을 세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들어온